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에는 주 시카고 총영사관의 영사 서비스 담당하고 계시는 이상원 영사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새롭게 2015년부터 실시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전까지는 그 재국민이 되시면 네, 되시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그러죠. 그쵸.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없게 돼서 뭐 국내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가 좀 불편했고요. 또 쉽게는 여러 가지 인터넷 그 사이트나 이런 데 가입하는데도 좀 불편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참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네. 재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재외국민이면 누구든지 되고요. 뭐 새롭게 오시는 분 당연히 되고 국내에서 주민등록하고 오시면 되고요. 네. 또 와 계신 분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약간의 불편한 사항은 이게 영사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네. 한국에 정해진 주소지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한국에 가셔서 물론 이제 뭐 주민등록증이니까 당연히 네. 한국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 등록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등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반 등록이랑 갔다가 오시면 되는데 재외국민이면 재외국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뭐 해외 이주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재외국민 등록을 했다든지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사전에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쨌거나 이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발급을 받는 겁니까? 한국 가면 뭐 그래서 뭐 외교부를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저 읍면동사무소 가시면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됩니까? 아 자기가 한국에 그래도 주된 주소지를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네네. 그게 근거가 되고 그 주소지를 전제로 해서 일단 주민등록이 발급이 되는 거,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 업무도 하실 수 있고요. 그게 되는 거고요. 다만 재외국민인 경우는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이라는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 거소신고라는 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거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재외국민이나 말소된 재외국민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시면 오히려 다른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뭐 부동산이나 금융활동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재외 국민들을 위한 주민등록증 굉장히 좀 독특한 여태까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원래 주민등록이라는 거는 한국의 주소지를 둔 상태에서 등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주민등록 번호가 한국에서는 그 아이디 기능, 그러니까 자기 확인 기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불편해진 것이죠. 네, 그렇죠. 당초 주민등록 자체의 취지하고 또 현실적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활용되는 게 너무 확장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인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예전에 이게 잘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시민권 있으신 분들도 가서 거소신고를 하고 오신 분들 계셨어요. 아, 그거는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아, 다른 겁니까? 그건 재외동포가 거소신고하는 건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 그런 거고요. 예, 그건 다른 겁니다. 네, 그거 잘못 이해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외동포가 거소신고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고 재외동포는 사실상 외국인으로서 근데 동포의 자격으로서 하는 겁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동포인 경우는 그것보다 약간 좀 대우를 각별히 해서 제 동포에 대한 거소신고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제가 여쭤볼까 말까 했는데 왜냐면 분명히 그 다른 여기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도 이 재외동포 그 거소신고를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 거소신고를 유지하시면 그러니까 재동포인 경우도 한국인은 아니지만 거소신고를 하면 한국의 인감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큰 재산 거래가 가능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거는. 자, 이제 이 주민등록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은요, 요건 뭐 사실상 뭐 영주권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들에게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과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 국적에 대한 겁니다. 국적 이탈. 네. 18살이 되는 이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성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18살 되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만 18살, 3월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이 국적 이탈 때문에 뭐 지금도 역시 아마 처음에 굉장히 엄청난 그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이제 국적 이탈 3월 31일까지 해야죠? 네, 네, 당연합니다. 네.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예, 국적을 선택하는 거는 뭐 본인의 선택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 국적을 이탈을 안 하면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국적 선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병역 문제가 관련이 돼 있을 때는 국적 이탈을 할지 안 할지를 명확하게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97년생은 올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되게 그게 훨씬 더 간단하네요, 그죠? 네, 뭐 그리고 18살이 되고 이런 것보다 그냥 97년생. 네. 예. 그리고 98년생은 뭐 올해 쭉 하시면 되고요. 네. 국적 이탈은 만 18세 이전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아, 그래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국적 이탈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미리 하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예, 미리 하는데 그래도 본인의 의사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나중에 예, 낫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97년생은 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일단 97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 뭐 네. 무조건이라기보다 하여튼 할 수 있는데 97년생은 3월 31일 이전에 해야 한다. 예, 놓치시면은 병역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국적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적 이탈을 못했을 경우에 한국 방문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그런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요. 남자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예. 만약에 안 하게 되면 24살까지는 자동으로 병역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역 의무가 이행을 안 해도 되게끔 연장이 되는데 25살부터는 병역 의무 한국에서 영장이라고 그러죠. 진심 영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24살 되는 해에 병역 연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뭐 법적으로는 국외 여행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그걸 받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25살부터는. 그러니까 잠깐 들어가죠. 그걸 받게 되면 1년에 6개월까지는 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3개월까지 무비자 아닙니까? 그 무비자 기간에 들어갈 때도 그걸 받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비자 기간은 상관이 없는 건지. 지금 무비자로 가시는 분은 해당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 앞에 주어지는 의무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한국 여권을 갖고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복수국적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미국 여권을 갖고 들어가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걸리면 특히 병역과 관련되신 분은 들키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신 분은 아니고 또 영주권자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올해는 91년생의 올해 해야 됩니다. 병역 연기를 해야 돼요. 연기를 한 상태에서 한국에 가실 수 있는 거죠. 안 하면 한국에 가면 잡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91년생. 그럼 이거 병역 연기는 영상안에서 가능합니까? 네, 병역 연기는 영상안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국적 이탈도 다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러니까 91년생들은 올해 반드시 병역 연기를 하셔야 한국 출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97년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병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7년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올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91년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만약에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하시면 병역 연기 신청을 총영사관에 하시고, 총영사관을 통해서 하시고 들어가셔야 안전하게 한국을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91년생의 경우에도요. 네. 사실은 뭐 여건이 유효한 여건을 갖고 계신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일 건데요. 네. 여건을 재발급 받으려면 연기를 하지 않으면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절차적으로 네. 예,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한번 여건 발급 과정에서 네. 예,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데 그래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건 유효 기간이 남아 있고 만 25이 넘는 분이라면 해당될 수 있으니까 조금 유의했으면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항상 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국적 이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재외 동포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거든요. 아니, 우리 애는 내가 미국에 이민 와서 여기서 났는데 왜 국적 이탈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도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애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였다. 그리고 나는 영주권자였지만 아이 아빠는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런 약간의 오해가 있을 거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적법이나 뭐 병역법이 계속 변경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네. 종전의 국적법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당될 수는 있는데요. 네네. 보면은 복수국적이라는 거는 일단은 쉽게 말하면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인 상태, 그러니까 영주권자나 아니면 다른 비자로 와 계신 상태에서 태어난 자제분들은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히 갖습니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적도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복수 국적이 되는 것이고요. 네네. 이런 분들이 국적 선택의 대상입니다. 아까 말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냐 마느냐의 부분인데 그런 네. 거고요. 여자의 경우는 만 20살에서 22살까지 복수 국적을 유지하겠다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국적 다.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그걸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기간은 제한돼 있죠. 네네. 그러니까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복수 국적을 유지하길 원하죠. 그렇겠죠. 네. 그 시간을 놓쳐서 미국 국적만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잠깐 다시 한번요. 그럼 여성분들의 경우는 20살에서 22살. 예. 만으로 20살에서 22살 사이에 나는 복수 국적을 갖기 원한다라고 그냥 영사관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네,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거죠. 어차피 주무부처는 법무부가 되는 한국에서, 것인데, 네네. 예, 그게 국적 선택이라고 하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선택이 있을 거고요. 네. 하나는 두 개의 국적을 다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유지하는 걸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주니까. 네. 근데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 국적이나 다른 나라 국적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네, 그걸 서약이나 이런 절차가 약간 있고요. 네네. 그것만 하시면 두 개의 국적을 그냥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닌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한국 국적을 선택을 하거나 회복을 하려면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시면. 그걸 안 할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 네. 저기 네, 부모 중에 한 분. 네네. 이게 예전에는 부계혈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아빠를 따라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98년에 부모 양계혈통.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네. 예, 자제분들은 당연히 한국 국적자가 돼버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98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당연히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국적은 뭐 그 나라의 제도에 따라서 보유한 그러니까 아이가 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네. 아이 출생 당시에 부 혹은 모 중에
한 분이라도 네.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이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이 국적 이탈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그 국적 문제가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복잡한 게 네. 거기서 태어났다고 국적을 주는 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예. 보통 부모나 그 혈통을 따라가는 게 대개의 나라의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네. 보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라는 건 한국 내에서는 두 개 다 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러면은 말이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국적이 사실 한국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한국의 아이가 출생했다는 것조차 신고조차 안 했다. 한국에 신고조차 안 했는데 그러면 아니 출생 신고도 안 돼 있는 아이의 국적 이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아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출생 신고를 먼저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을 잘하셨는데 네. 정말 닥치고 오시면 난감합니다. 이게 진짜요. 네. 뭐 3월 30일쯤 와서 네. 국적 이탈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어요. 네.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출생 신고가 먼저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먼저 하시고 국적 선택 이탈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면 그거 신청하는데 그러니까 출생 신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러면? 출생 신고가 한 3개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럼 지금 늦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아니 근데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네. 정도는 그 접수 사실이나 이게 명확하게 확인되면 할 수 있는데 너무 닥치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3월 말이니까 최소한 한 2월 말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한 달 정도 여유는. 출생 신고는 네, 지금 만약에 안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능하면 빨리 하시고 접수는 동시에 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꺼번에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수는 그렇게 하는데 처리는 저희가 좀 따로 되지만 접수는 한꺼번에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였죠? 그 국적 여기서 태어나면 한국에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예전에는 국적 자동 상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2살이 넘으면 출생 신고를 안 한 경우는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주장해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또 반대로 또 여기 그 동포들 재외국민들이 그건 너무한다. 그 의견 때문에 이제 자동 상실 제도가 폐지돼 가지고요. 출생 신고 여부랑 무관하게 국적은 항상 한국 국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가 입장이 다르신 거죠. 그러니까 뭐 따님만 있는 분은 100% 그런 주장을 하실 거고 아드님만 있는 거는 그런 게 어딨냐고 이제 반발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는 뭐 그런 제도는 여러 개를 다 하다 보니까 한 건데 사실은 그 선택 기간을 사실은 충분히 줬는데 그거를 잘 확인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기는 하죠. 네. 복수국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65, 65세가 넘으시면은 그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65세가 넘으면은 넘을 경우에는 한국에선 예외적으로 국적 회복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적을 버리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수 국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65세입니다. 이게 나이가 내려간다는 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어차피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아직까지는 65세라고 보시면 되고 복수 국적을 하시면 뭐 한국에서는 한국인이고요. 주민등록증 받으시고 한국 여권 발급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기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는 한국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내에서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거를 형식적으로라도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거기서 정말 뭐 하고 생활하는지까지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지까지 판단을 하진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한국에 그렇게 사는 걸로 이렇게 일단 판단됐을 때 일단은 국적 회복 절차를 일단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적이 회복된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쉽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한국 국적이라는 건요. 한국 국적자가 한국에 있으면 당연히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똑같이 물론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65세 이상 분들은 의무가 별로 없죠.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그거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 주민등록이랍니다. 이 의료보험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당연하다 생각인데, 그래서 연금이라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은 적어도 한국에서 강제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그거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기초연금이라고 노령연금 이런 거는 국민이면 그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받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아니면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은 또 그 수혜 대상에까지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 국적 이탈 신고를 3월 31일까지 안 하신 분들은 언제까지 그럼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까? 몇 살까지? 37살까지 병역 의무가 남아 있거든요. 정확히는 40까지 남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는 37살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 25세부터는 병역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연기됐지만 뭐 그전에도 본인이 원하면 당연히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해외에 계시면 가만히 계시면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다. 24세까지는 25세부터 병역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그 해외 체류를 바탕으로 한 그 병역 연기 허가를 받으셔야만 한국에 1년에 6개월씩 정도까지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서 한국을 갔어요. 그러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병역 의무가 그냥 부과가 되는 경우. 그게 좀 전에 말씀한 건데 국내에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았다고 해서 6개월 이상 있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6개월이 맥시멈이다. 그러니까 1년에 6개월입니다. 근데 1년에 6개월이라는 거는 좀 기간에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오늘 출국했다면 오늘부터 내년 과거로 1년 내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6개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6개월 있다가 잠깐 일본 놀러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6개월 연장되고 뭐 잠깐 중국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러면 또 6개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도 아니고요. 2015년에 6개월만 있으면 된다 이런 기준도 아닙니다. 자기가 마지막 출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에 1년의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관광이나 방문 목적의 생활은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365일 중에 6개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나가서 6개월 체류했으면 6월 달에 들어와서 내년까지는 못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6개월 가는 제가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까? 6개월로? 다시 리뉴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리뉴는 계속 됩니다. 계속 되는데 최종 출국일 기준 한국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1년의 기간 내에 6개월만 그것만 하시면 되고 6개월이라는 게 좀 애매하니까 날짜로 183일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유념을 해주시면 재외국민 2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재외국민 2세 제도라는 거는 뭐 한국에서 아주 어렸을 때 정확히는 6세 이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출국하신 분이나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뭐 언어적으로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서 병역 의무를 주는 게 부적절한 경우로 인정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재외국민 2세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요. 한국에 장기간 이렇게 체제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언어나 뭐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했지만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거든요. 이 제도의 특성은 93년 이전에 출생했냐 하고
그 후에 출생했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이게 태어나는 해도 참 중요하군요. 네, 이 제도가 생기기 시작한 그런 뭐 어떤 입법하는 특별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제도가 만들어질 때 당시에 네. 그래도 종전에 어떤 분들의 누리는 혜택을 그냥 유지해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네. 93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은 재국민 2세가 되면요. 네. 기간의 제한이 전혀 없이 한국에서 취업이나 영리활동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후에는 3년까지만 취업이나 영리활동을 허용해 줍니다. 장기 체류를. 아. 네, 그 다음부터는 아까 병역 그게 다 3년을 다 채우면 그 다음에 1년 6개월 기간이 다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사실상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적어도 한국에서 뭐 취업이 아니거나 영리활동이 아닌 경우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있다고 보여지는데 항상 그 특별한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뭐 시간이 굉장히 뭐 빨리 지나가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일단 네. 그 첫 번째 좀 정리를 살짝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상원 양사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네,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적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3월 말까지 3월 네. 31일까지 97년생은 네. 예, 국적 이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남자입니다. 예, 신고하지 않으면 37살 되는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 국적 이탈을 하실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병역 연기는 뭐 91년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91년생이 올해까지 병역 연기를 받으셔야 한국에 1년에 6개월까지 체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일단은 해서 자세한 사항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인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이제 상황도 있으실 수 있고 한데 자세한 상황 우리 총영사관으로 문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까 잠깐 그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었을 경우에는 출생 신고도 같이 병행해서 네. 국적 이탈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서두르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국적 이탈 대상자는 91년생이라고 하셨나요? 올해? 국적 이탈 대상자는 98년 이전입니다. 네, 이전 그러니까 출생자. 올해 97년에 태어난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은 올해 3월 31일까지, 네.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카고 총영사관으로 연락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주 시카고 총영사관의 영사 서비스 담당하고 계시는 이상원 영사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